오늘은 그림을 좀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중개사가 있어요. 중개사가 있고, 이거 채금 판례입니다. 채금 판례. 이걸 보다가, 독특하다. 좀 특이한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심하고 뒤집어지는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독특한 거죠. 저는 이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심에서의 어떤 그 판사들의 판단하고 대법원에서 판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또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자, 일단 이 강남에 있는 빌딩입니다. 이거 강남에 있는 빌딩. 강남권 잘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약간 현실하고 좀 많이 내용을 잠깐 봤어요. 아침에 보다가 낮에 계속 편집하고 뭐 어쨌든 요거 이제 봐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강남은 좀 일반적인 지역하고는 좀 이게 뭐 보증금의 규모도 그렇고 월세의 규모도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강남권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딱 보다 보니까 또 강남 얘기더라고요.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금액도 크고 또 수수료도 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긴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임차인, 이제 여기 뭐냐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이게 전광판이 전광판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임대 환영. 근데 이 건물이, 강남에 있는 건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이 소위 좀 잘 보이는 건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있고, 근데 이 법인, 임차인이 법인입니다, 법인. 이 법인이가 회사라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이 건물을 빌리면서 그 소위 분양 사무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양 사무실. 분양 사무실은 아시죠?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분양을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도 짓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금액이 크겠죠. 아무래도 공간도 커야 되니까. 이 법인이 의뢰를 한 겁니다. 이게 찾아주세요. 이게 중개 의뢰라고 하죠. 이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한테 중개 의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임대인 패밀리라고 써놨는데 피고가 6명이에요. 여기 보면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 이게 뭐냐면 이 건물은 이제 한마디로 집안에서 내려와서 집안에 이제 한 명이 갖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이제 지분 비율로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피고 1, 2, 3, 4 이제 6명이 있는 거예요. 6명. 자, 그런데 임대인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 공인중개사한테 자기네들은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당연히 공인중개사는 중개 수수료를 청구를 했겠죠. 근데 1심에서는 오케이가 됐어요. 이 원고의 편을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어집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사실관계를 좀 보려면 제가 또 찾아놨어요. 이거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놨습니다. 자, 피고들 아까 6명이라 했죠. 피고들은 강남구 1필지에 있는 땡땡 빌딩에 비율을 이렇게 쭉 갖고 있는 6명의 지분 비율로 해서 공유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식회사 땡땡이 임차사라고 하는데, 이 해당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을 임대차 기간 2021년도 5월부터 26년도 5월까지, 이거 굉장히 길죠. 4년 계약했습니다. 4년 계약할 수 있죠. 이런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7억 원. 네, 이거 굉장히 크죠. 월차임을 이제 둘로 나눠서 2년 동안은 보니까 7천만 원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2년 동안은 7,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했으니까 피고들은 대리한 피고 3과 사이에 중개보수로 6,120만 원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라고 원고가 주장한 거예요. 원고가 누구냐? 공인중개사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원고예요.
그림을 약간 키웠어야 되는구나. 키워서 네, 그냥 볼게요. 예. 자, 피고의 주장을 좀 보면, 이거 지금 원심 얘기하는 거예요, 1심. 1심에 대한 거를 제가 보고, 2심은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심 보고, 그 다음에 대법원 거 잠깐 결론만 보면 끝날 것 같아요. 피고 주장은 뭐냐면, 이 피고들은 원고한테,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이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직접 임대 광고물을 설치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임차사, 아까 얘기했던 임차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원고는 임차사로부터만 중개 의뢰를 받고 임대 광고물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현장 답사 후에 중개 의뢰인과 피고들 사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관계예요, 사실관계. 자, 피고들 어느 누구도 원고와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그렇죠? 만난 적이 없어요. 피고 1은 2021년 5월 20일 임차사 이 회사 담당자와 현장 답사 시 피고 3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조율 시 임대차 회사 담당자들과 있는 자리에서 원고의 명함을 받은 게 전부다. 그렇죠? 원고 명함을 줬겠죠. 부동산을 하는 공인중개사.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고 확인 설명서 날인을 합니다. 이 확인 설명서 날인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중개부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개부수 부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중개대선물의 확인 설명서 내용에 부합되게 중개대선물의 정보를 확인했다는 의미일 뿐 중개보수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피고들이.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인정사실 쭉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내용이 좀 많이 길어요. 대충 쭉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원고가 이제 공인중개사를 했죠. 공인중개사가 이 관리소장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임대차 상의했고, 이 관리소장에게 임대차 하는 회사랑 건물주를 직접 만나도록 해달라라고 제안해서, 원고랑 임차 회사랑 소장이랑 피고 4명이 만났고, 인사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이게 또 사실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피고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대차 의사가 있다. 밑에 조항을 수락하면 임대차 할 수 있다. 이게 보면은 뭐 7천만원, 월 임대료는 7천만원 해달라, 뭐 완납해달라,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해서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사 회사가 다 부담해달라, 아니면 렌트 프리는 한 달만 뭐 가능하다, 뭐 아니면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입금해달라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했는데, 이거를 당연히 원고가 그 피고 측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겠죠. 수용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 임차사 회사가 수용할 의사가 이게 이제 전달한 거, 이제 소위 이제 공인중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가계약 확인서 날인 거부하고, 뭐 날인 거절했으나 본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를 교부해주면서 가계약금 입금하라고 했다. 원고가 이를 전달했으나 임차사 회사에서는 확인서에 대해서 가계약금 지급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그건. 그래서 결국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그냥 합의를 한 거예요. 이것도 조율 과정인 거예요. 결국은 본계약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7억 원에 7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했겠죠. 자, 그래서 뭐 또 여기 중간에 보면 뭐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재소전 뭐 화해 조서 같은 거, 재소전 그 화해 조서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임대를 맞추는 그 공인중개사가 일단 중간에 그 조율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에 어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뭐 피고 1과 피고 3, 그 다음에 직원 2명, 원고 다 6명이 모여가지고 피고들은 6개 도장을 가지고 참석을 했겠죠. 해서 쌍방 인장이 모두 날인됐다. 날인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을 쭉 이제 1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너무 기니까 결론만 쭉 보면요. 결론이 뭐냐? 피고들은 언대에서 원고한테 중개소로 3천만 원을 이게 지금 원래 금액은 얼마냐면 원래 처음에 그 부동산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냐면 이 6,120만 원입니다. 6,120만 원. 이게 금액이 워낙 이게 보증금하고 월세가 세다 보니까 이게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 0.9 정도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데 이 결론을 어떻게 냈냐면 중개수수료는 3천만 원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판사 이쪽에서 이제 결론을 냈죠. 이게 1심이에요, 1심. 여기까지 지금 1심 한 거예요. 10분이 넘었습니다. 1심 얘기만 해도 이런 과정에서 지금 1심이 끝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항소를 합니다. 항소심은 내용이 같아요. 결론이 이유 없다라고 기각됐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의 핵심 사항이 나와요.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중개업자,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를 의미하는데 일반 당사자로부터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알선하는 그 경우에 공인사법 2조 1호, 2조 1호라는 게 뭐냐면 2조의 1호 중개에 해당되냐 이런 거예요. 중개등 거래, 임대차 교환, 임대차, 뭐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중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당연한 적극이죠.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자,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로부터, 거래 당사자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냐? 원칙적 소극이에요, 이게. 이게 소극인 거예요, 소극.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그 얘기의 이제 판례인데.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의 대상, 이 중개 의뢰인, 중개 의뢰인이 아닌 거래 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명 날인을 했대요. 그러면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란이 있는데, 이거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한 표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냐?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는데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마지막 장에 보면 수수료, 중개 수수료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기명 날인을 했다는 것이 지급하기로 하겠다는 약정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 해서 반드시 수수료를 줘야 된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법원 판례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수수료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지금 보면은 그 공인중개사도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공인중개사분들도 그 아마 이번에 이거 나온 판례가 지금 날짜가 짧아요. 지금 보면 1월 4일 날 판례거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개 의뢰하지 않으면 중개 수수료를 공인중개사에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 판례입니다, 결론은. 자, 그래서 여기 쭉 이런저런 내용들 쭉 봤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 법리 검토 다 한 내용들 쭉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원심 판단에 의해서 원고가 이 피고들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았다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대법원에서는. 그리고 여기 여기 대법원 판단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요게 이제 3번이 좀 중요한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피고가 기명 날인 포함이 되어 있으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중개 의뢰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 이 상황이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기명 날인이 해당 사면을 영수하였다는 의미를 넣으면 중개 의뢰 또는 중개 수수료 지급 약정의 성립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도
피고들이 원고한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게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파기하고 다시 원심 법원으로 가서 재심해라 이렇게 지금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파기 환송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요. 그러면 그거 다시 이제 조정해야겠죠? 자, 결론은 오늘 얘기는 임차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다.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뢰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중개대상물 확인서에서 별도로 중개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걸 했다고 그랬으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실질적으로 확인설명서랑 그 본계약서랑 확인설명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끝에 별도 약정서, 그 중개수수료 약정서를 그 임대인 쪽은 아마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그 실질적인 도장 찍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 부분을 그쪽에서 거부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알고 있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에서는 어쨌든 중개 의뢰가 없었던 걸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보니까 그 관리소장하고 그 대화를 많이 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원고하고 피고가 의사교환이 좀 없었던 걸로 좀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 성립으로는 조금 그 성립되기가 좀 인정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